줄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남입니다. 2018년 4월 둘째 주 질남의 축구 지상주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현수 선수 참 쓴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A매치 경기를 보면 실점의 빌미를 자주 제공하기 때문에 대표팀에 뽑힐 실력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천수 JTBC 해설위원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은 그동안 대표팀 감독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 뽑혔던 선수다. 감독은 선수들을 소집 후 훈련 성과를 보고 투입하는데 장현수는 늘 주전이었다. 역할도 광범위해 미드필더를 맡을 때도 있었다. 축구 팬들이 실점 장면에 장현수가 계속 등장하는 것에 실망한 것은 안다. 하지만 현재 김민재를 잡아주고 수비 라인을 지휘할 수 있는 선수다. 태극마크를 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선수들을 주축으로 2개월 남은 월드컵을 치르게 된다. 기왕이면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자.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달라진다. 자신감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 라고 자신의 칼럼을 통해 밝혔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지난 유럽 강호들과의 A매치를 봐도 장현수 선수 잘했어요. 오히려 장현수 선수보다 김민재 선수가 경험 부족을 보여주면서 실수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장현수를 아무리 욕하지만 그만한 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또 팬들이 또 막 그래서 더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현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왜 장현수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선수냐. 그렇지. 그 자체에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김민지 선수가 좀 경험 좀 쌓고 하면은 맞아요. 아마 제2의 홍명보 그렇게 크면은 진짜 제2의 좋겠다. 뭐 김태형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수비의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빈민재?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비가 좀 옛날부터 그런 소리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우리나라 수비 인재가 없다 막 뭐 홍명보 누구 이후에 뭐가 수비가 끊겼다 막 그런 말이 되게 많잖아. 사실 맞는 말이죠.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이제 아시안컵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좀 잘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 군면제도 좀 시켜주고 서로 본인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본인도 받아야지. 서로 좀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야 참 좋겠습니다 진짜. 자 다음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곧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대표적으로 피파가 개최하는 대회죠. 피파가 170억 파운드 규모, 우리 돈으로 2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국제대회를 만들자는 제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확장된 클럽 월드컵 또는 새로운 글로벌 내셔널 리그라고 하는데요. 예선전과 플레이오프, 토너먼트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피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막 또 대회를 열어버리면은 선수들은 죽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왜 선수들이 뭐 이제 A 매치 다녀오거나 이러면 피로가 막 되게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유로피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끼리만 하는데도 막 이동 거리가 되게 길거나 이러면은 막 선수들이 그것도 굉장히 피로해하고 약팀인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연중하면 맞아. 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클럽끼리 막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아니 물론 보는 사람은 재미있겠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겠는데 선수들 본인 선수 본인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저 대회를 왜 열까 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이제 상금이라던가 뭐 네임밸류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빠방하게 올라가면은 또 인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긴 근데 25조 9천억 규모인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닌가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저게 진짜 막 마케팅만 좀 제대로 되고 하면은 그치. 괜찮은 또 대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클럽 월드컵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수준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시아 팀이랑 저 유럽 팀이랑 견주면 안 되죠. 유로파급 팀이랑 아시아 팀이랑 붙어도 힘들지 않을까? 어디요? 그러니까 유로파에 나가는 팀이랑 힘들지. 뭐 아시아 챔스에 나가는 팀들이랑 붙어도 힘들죠.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또 시즌 일정도 그러니까 시즌 일정도 꼬이겠다. 그걸 쉬는 타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논란인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서 선정한 EPL 3월의 최우수 선수 20명에 손흥민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1위 3월. 난 또 3월. 올해 선수. 올해. 깜짝 놀랐네. 올해는 좀 힘들고 그치, 솔직히. 3월. 3월. 1위는 모하메드 살라, 2위는 다비드 실바, 그리고 3위가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3월 3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하며 케인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3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이제 이런 데서 하도 이름이 많이 올라오니까 지겨워요 이제. 지겨워요? 전 평생 지겨웠으면 좋겠어요. 나도 평생 지겨웠으면 좋겠다. 저 호날두 얼마나 지겹겠어. 자, 메시, 호날두 이런 애들 얼마나 지겨울까. 그런 분들 그만 지겹고 흥민이가 좀 지겨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게 손흥민 선수도 이제 좀 지겨워야죠. 그렇죠. 맨날 호매, 이제 홈에 말고 호손, 손내. 호매 손, 손내. 내 손음, 내 손음. 오케이, 내 손음. 내 손음살. 좋네. 뭐 아무튼 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명언처럼 내려져 오는 말이 하나 있죠. 미넨 걱정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인정. 분데스리가의 절대 원탑 바이에른 미넨이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통산 28회 우승 그리고 6시즌 연속 우승이라고 하네요. 미넨은 이제 챔스에만 올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6시즌 연속 우승이면 얘네도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승인데 좋겠지? 아니, 좋긴 하겠지. 아, 근데 분데스는 너무 양악 같아. 너무 고였어 진짜. 그나마 비빌 수 있던 도르트문트. 어, 얼마 전에 큰 점수차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아, 진짜. 1위는 챔스에 나가는데 2위는 유로파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러네. 굉장히 특이하다 진짜. 그 되게 댓글 반응을 보면은 막,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반응을 보면은 뭐 개노잼 리그다. 아, 인정. 미넨 양악이다. 썩었다. 썩은 물이다. 썩은 물이다. 아, 뭐 별의별 그게 다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다. 아,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리그 경기가 좀 네. 적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경기 수가 조금 적어가지고 국제 대회에서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 왜 겨울에 음. 되게 쉬는 텀 있잖아. 많이 쉬는 텀 있잖아요. 음. 다른 리그는 경기하는데 걔네는 쉬어서 뭐 친선 경기도 잡고 그래요. 아. 아무튼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입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맨더비에서 승리했더라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요. 맨더비에서 패배함으로써 우승을 확정지으려면 조금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얘네는 진짜 아쉽겠다. 그러니까 그거 이겼으면 그냥 바로 거기였으면은 OT에서 막 OT 맞나 거기? 맞는. 아, 에티하드였지. 에티하드였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상대 맨체스터 응. 저기 라이벌 앞에서 그러니까. 우와 우승이다 이럴 수 있었는데. 진짜 배 아파 죽지 그러면. 아무튼 이번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서 만약 맨시티가 승리하더라도 우승을 확정짓지는 못하게 됩니다. 맨시티가 토트넘으로 이기게 되면 맨유와의 승점 차이는 16점 차이로 벌어지지만 다음날 맨유와 웨스트브롬의 경기에서 맨유가 웨스트브롬을 잡게 되면 승점은 다시 13점 차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맨시티와 본머스의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2승만 하면은 2승만 그러니까 하면 맨유가 다 이긴다고 전제하에 2승을 하면은 매직 넘버 2네요. 우승하겠네. 근데 사실 토트넘 다음에부터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팀들이 다 아니라서 승격 팀이나 다 하위권 팀이더라. 그런 팀이라서 맨시티한테는 뭐 사실상 우승은 정해졌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또 축구는 모르죠. 축구는 진짜 모르죠. 진짜 모르죠. 혹시 또 진짜 좀 멘탈이 약한 게 이번에 보였잖아요. 맨시티 맞아 선수들이. 리버풀이 그렇게 질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맨시티가. 진짜 그럴 일은 아니죠. 그럴 일 있죠. 아무런 뭐 직다. 바르셀로나도 떨어졌는데 그럼 그럴 일이라고 없겠습니까? 아무런 직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마와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현다이. 축구 경기에는 참 광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수익도 많이 창출되고요. 이 현대자동차가 AS 로마와 스폰서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유니폼의 등 부분에 현대 로고를 넣는 것이고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하네요.
총 3년 계약에 131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네. 이제 등 부분이라 그러면 아마 유니폼의 그 백넘버 아래 그쵸. 그쪽에 이제 현대 로고가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겠죠? 리옹도 현대 들어가 리옹도 있지 않나요? 현대죠. 지금 들어가 있나 지금도? 라카제트가 입고 있을 때만 해도 현대였던 뭐 것 어쨌든 같아요. 맞아. 옛날에 첼시, 음. 삼성, 요코하마보다 삼성 시절 아니겠습니까? 진짜 첼시는 삼성이었을 때는 유니폼이 너무 이뻤어.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 로고가 이쁘장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이렇게 괜찮아 세련됐어요. 맞아요. 거기 레버쿠젠도 LG잖아. 그쵸 맞아요. 되게 쌈박하잖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 로고들 괜찮은 것 같아. 우리나라 로고들 다 괜찮은 것 같아 진짜. 7번째는 아스날 소식입니다. 빅스날. 왜 7번째냐? 아. 6번째로 했어야 되는데 까비. 실수했네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황스날이 사우스햄튼전에서 60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사우스햄튼전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홈 5경기 연속 3골 이상을 득점했는데요. 이 기록이 무려 58, 59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스날이 세운 거야? 아스날에서? 아스날에서?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아무튼 뭐 아스날이 지금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쭉쭉 이어가서 또 이제 유로파 4강에서도 AT 마드리드랑 붙는데 제발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 아무리 공격이 강한 팀이어도 5경기 연속 3골 이상이면은 그럼 힘들지 않나요? 되게 5경기 연속으로 3골을 넣으려면 진짜 힘들죠. 힘들죠 맞아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스날이 공격력이 대단하다. 저희 뒤에 배경 사진 보세요. 저기 월크라니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몰라 라인. 아유 몰라. 대단합니다. 몰라 라인. 다음 소식입니다. 유일한 희망. 8번째입니다. 올해의 선수 예? 죄송합니다. 작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는 첼시의 은골로 캉테였습니다. 17-18 시즌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는 EPL의 9개 클럽에서 20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하메드 살라와 케빈 데브라이너를 가장 유력한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20명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무려 680표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BBC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1위 모하메드 살라, 2위 케빈 데브라이너, 3위 해리케인, 4위 다비드 실바, 5위는 다비드 데헤아, 6위 크리스티안 에릭센, 7위는 라임 스털링, 그리고 공동 8위로 세르히오 아구에로와 손흥민 선수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와 이제 아구에로가 아니 손흥민이 아구에로랑 비벼지는 거야? 야. 와. 아무튼 비벼진다. 아무튼. 저기 3표를 받았대요. 네, 3표를 받았대요 둘 다. 680이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많은 표죠. 많은 표죠. 저기 현지인들이 아마 뽑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토트넘 팬들이 이렇게 뽑았겠지? 그렇게는 하기는. 델리 알리보다 표가 많아요. 그럼요. 아무튼 야 알리보다 저거야. 맞아. 토트넘 팬들이 인정한 거야. 인정한 거야. 우리는 이번 시즌은 알리보다 손흥민이 잘했다. 그럼. 아무튼이 아니고 진짜지 이거는. 맞아. 사실 여기에 이름 올린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럼요. 20명에 그게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 지금 EPL에 몇 명의 선수가 뛰는데. 그렇죠. 구단마다 11명씩이라고만 해도 벌써 220명인데. 그렇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그러게 우리나라에도. 그러게. 박지성이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나올 줄 알았냐? 아무튼 쭉쭉 나와야지 이제. 그쵸. 이제는 쭉쭉 나와야죠. 이제는 쭉쭉 나와야지. 다음 소식입니다. 9번째입니다. 정말 골 넣는 기계 그 자체 같습니다. 호날두가 마드리드 더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10-11 시즌 53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시즌 동안이나 연속해서 40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40골? 네. 시즌 초반에 있었던 부진 논란은 완벽하게 지워버린 모습인데요. 이제 2002년 스포르팅 소속으로 첫 골을 넣은 지 16년 만에 통산 650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650 빨리 16으로 나눠보세요. 10, 9, 8 60, 16, 4, 2, 5, 4, 2, 4, 3, 12, 1 잠깐만. 30,
16곱 아니 40에서 50 사이죠. 어쨌든 40에서 50 사이라고? 650 야, 나누기 16 곱하기 4가 640인데 40.625 그래. 정확한데? 그것도 이 녀석 아무튼 인간 계산기인데. 야 어쨌든 1년에 40골.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축구 선수가 어떻게 신인부터 지금 부르게 나이까지는 아닌가? 전성기가 끝나가는. 전성기가 끝나가는 나이까지 그럼. 평균 연당 40골을 넣는 게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참 진짜. 와, 아 근데 진짜 이런 기사를 보면은 메시를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진짜 건데 이해가 안 가, 진짜로. 이 기사에 배대돼서도 그랬습니다. 아 진짜요? 항상 언제나 그래요. 호날두가 뭐 좀 잘했다 그러면은 가서 메시는 뭐 그냥 뭐 카탈루냐 무슨 뭐 월클 어이구 뭐지야. 진짜 왜 조용히 진짜. 있어. 흥분하지 마. 뭐냥 카탈루냐 월클 조작단 세월간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막 하면서 또 이제 그 반면에 또 메시 찬양 기사가 뜨면 또 그러면 또 가가지고 뭐 그냥 호탈세 뭐 뽀록뽀록도 양악도 무슨 민자니 뭐 뭐서 아이고 별의별. 아이고 참 몇 년 뒤면은 이제 그 짓도 쓸데없는 못하겠네. 논쟁입니다. 쓸데없 아니지. 그 아 뭐 그게 하던 이제 또 분들은 네이마르와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마르와 은바페 이렇게 뭐 아니나?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역사를 또 또 나누는 역사로? 거지. 또 은퇴하면 또 난리 은퇴하면 나겠네. 또 이제 기록만 남잖아. 또 막 그때. 커뮤니티 또 이런 거 나오겠네. 뭐 객관적인 호날두 메시 비교 기록 해가지고 또 트로피는 누가 더 많은데 너넨 뭐하냐 이러면서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둘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인데. 그렇습니다. 통상골을 전부 조사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네. 스포르팅에서 31경기에 5골, 음. 맨유에서는 292경기 118골, 레알에서는 431경기 446골. 와 레알에서가 미쳤네. 레알에서가 거의 경기당 한 골 넘었었죠. 그다음에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대표팀에서도 149경기 81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인간인가요? 진짜 기계. 신계죠 신계 기계. 그냥. 골러는 기계. 그렇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10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선수 이름에 킹, 황, 짱, 빛, 뭐 먼저 등등 수식어를 넣는데요. 이 선수는 그런 거 안 넣어도 진짜 이름이 킹슬리 코망입니다. 예? 킹슬리 코망입니다. 킹슬리 코망. 킹슬리 코망. 미넨이 이제 우승을 확정지음으로 인해 코망은 3개의 리그에서 6번 연속으로 리그 우승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1살인데요. 네, 21살인데요. 와, 21살 15살부터? 실화야? 12-13 시즌이랑 13-14 시즌에는 파리에서 우승을, 와. 그리고 14-15 시즌에는 유벤투스에서 우승을, 그다음에 15-16, 16-17, 17-18에는 미넨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15-16 시즌에 유벤투스에서 한 경기를 뛰고 미넨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즌에는 유벤투스가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두 개. 엄밀히 따지면 7번이라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아무튼 음. 뭐 그 밖에도 유로 준우승도 했고요. 챔스 준우승도 있고요. 와. 독일이랑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리그컵도 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은 이게 먼 후손들에게는 다니엘 커리어 베스, 보고 다니엘 베스의 저거 아니냐? 넘는 거야 이제? 아무튼 나중에 막 커리어만 보고 어. 이 선수가 메시, 호날두보다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다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커리어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커리어. 대단하다. 코망이 프랑스 사람일걸요? 네, 프랑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코망이 팀을 잘 골라가는 건가? 팀을 어. 또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그게 실력이 있으니까 팀에 그럼, 골라 가지는 거지 또. 그치, 이거 뭐. 맞네. 자, 아무튼 다음 소식이고요. 11번째 소식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벌써 3번째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팀의 고참급 선수가 되었는데요. 주장 완장을 차고 뛰게 될 이번 월드컵에서 기성용 선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최근 피파와의 인터뷰에서 기성용 선수는 후배들에게 월드컵에서 뛰는 것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긴장과 압박감에 어려울 수도 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지만 또 월드컵을 즐겨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즐기는 남자들 몹쓸 드립이죠. 자, 네. 공격은 손흥민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고 핵심인 선수다.
언제든 기회와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상대팀에서 손흥민을 많이 겁낼 것이다 라며 손흥민에게 힘도 실어줬고요. 인정. 이제 또한 대표팀과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 주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더 좋은 활약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나는 한국의 주장인 것이 자랑스럽다. 내 목표는 우리가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와 우리 팀의 목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내 한 번 잘 만나서 그 사람이 저렇게 360도면 안 되지. 180도가 변합니까? 옛날에는 SNS에다가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런 거 올리시던 분이 와 지금은 완전히 성숙해져가지고 진짜 믿음직합니다. 청소년 대표 때 그 네. 원숭이 세레모니 그래 그것도 않았습니까? 논란 많이 됐죠. 그거. 참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본인이 이제 나이 들면서 성숙해진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유야 많겠지만 아무튼 뭐 어쨌든 저렇게 성숙해지셨으니까 다행이죠. 너무 든든합니다. 맞아요. 또 기성용이 저렇게 말하니까 뭔가 일 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너무. 일단 스웨덴전만 이기면은 그 전문가들이 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 아 그래요? 저도 전문 스웨덴전을 이기면은 비벼볼 만하다. 맞아 진짜 그건 진짜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스웨덴전만 이기면은 멕시코 비기고 독일 그냥 져버리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만에 하나 운 좋아서 독일 그리고 비길 일단 수도 있고. 스웨덴을 이기면 어. 사기가 막 오를 거 아니야. 그치. 그 또. 사기로 멕시코도 막 응. 그냥 막 이겨버려 그냥. 아 독일한테 비기면 안 돼. 왜? 독일한테 져야 된대요. 아예 독일이 아예 3승을 해버려야. 해버려야. 아닌가? 뭐 아무튼. 몰라 아니 이게 왜 지면 아니 비기면 비기면 좋은 거 좋지 아니야? 뭐. 야, 실점 얻으면 좋은 거지. 1승 2무면 야 괜찮은 거 아니냐? 괜찮은 거야. 괜찮은데? 아무튼. 자 다음 소식이고요. 아무튼 누가 하는 소리죠? 이상한 전문가네. 너가 한 소리 아니야? 내가 한 소리냐? 12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지원했다고 의심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증시가 급락했고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화의 가치도 2년 만에 1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첼시의 구단주 아브라모비치가 러시아 증시 폭락으로 인해 하루 만에 5,7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5,700억이야? 예, 하루 만에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그러게? 떡락. 떡락했네 진짜. 야 5,700억이면은 경기장 뭐 팀을 하나를 사겠다 그냥. 와 네이마르 2.5명. 그렇게 하니까 되게 싸 보이네. 네이마르 2.5명. 5,700억이면은 괜찮은 수준의 축구 경기장 하나 지을 수 있을걸요? 지을 수 있죠. 아마 내 그 기억에는 그래. 질람 조서윤님 별풍선 10개 고 막다. 조서윤님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조서연님 팬가입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팬가입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말 이어가자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무튼 이것 때문에 어우. 첼시가 지금 이제 뭐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13번째 소식입니다. 흔히 세계 최강의 클럽은 레바민이라는 단어로 지칭되곤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로마에게 원정 다득점으로 챔스에서 8강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이제 챔스 7시즌 동안 한 번밖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3시즌 연속으로 8강에서 탈락했다고 하네요. 메시를 가지고도 7년 동안 한 번. 사실 바르셀로나에 메시만 있는 건 또 아닌데.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어떻게 기적으로 저기 16강은 뚫었지. 뚫었는데 저 어디 유벤투스한테 졌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또 탈락하고. 아스날은 7년 동안 16강이잖아요. 아닌데요. 올해는 아닌데. 올해는 16강도 못 갔는데. 올해는 4강인데요? 4강이냐? 올해는 4강인데? 미니 4강인데. 미니 4강인데? 아니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지금 흔히 레바민인데. 그럼요. 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아스날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지. 뭐 아스날이 지금 뭐 20년 동안 챔스를 나갔지만 뭐 우승을 못했다. 아무도 뭘 안 그러죠. 아무도 뭘 안 그러죠. 근데 바르셀로나니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내년 시즌은 할까요? 근데 내년에도 못하면은 좀 이제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레바민을 뭐 레바유, 레아민, 레아민,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민. 죄송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유벤투스 정도는 낄만하지 않나 뭐 아무튼. 그런가요? 네. 14번째입니다.
로마가 1차전 4대1 패배를 뒤집으며 챔스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1차전에서의 3점차 이상의 패배를 뒤집은 팀은 단 3팀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03-04 챔스에서 AC 밀란과 데포르티보의 1차전 밀란이 4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에서 데포르티보가 4대0으로 승리하며 뒤집은 것이 첫 번째. 그리고 16-17 챔스에서 1차전 파리에게 4대0으로 패배한 바르셀로나가 2차전을 6대1로 꺾으며 이거는 진짜 기적같은 8강행을 따냈던 것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로마가 세 번째고요. 정말 야, 나는 바르셀로나가 두 번째라는 것도 놀랍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맞아. 없네요 거의. 진짜 기적을 썼구나 얘네가. 진짜 기적이구나 이게. 저기 로마 아니 바르셀로나는 작년에 했다가 이번에 당했네. 이번에 당했네. 당해버렸네. 그러네. 역사를 두 번이나 썼네. 야 좋겠다. 이름이 두 번이나 들어간다. 야. 역사를 두 번이나 썼네요. 아무튼 다음 소식입니다. 15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할리로지치 일본 대표팀 감독이 경질당했죠. 이제 월드컵 2개월을 앞두고 감독을 바꾸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요. 축협은 선수와의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할리로지치를 경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할리로지치는 괘씸하고 수치스럽다. 축협 회장은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해임 이후로 내세운 소통의 부재 때문에 부임 기간 내내 문제는 없었다. 단지 3월 합숙 기간에만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라며 일본 축구 팬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이것은 거짓이고 날조다. 일본에 방문해서 모든 데이터를 모아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축협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합니다. 뭔 일이래 이게? 그러게요. 해외에서는 할리로지치가 일본 축협에 계약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할릴호 지치 감독 알제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 듣던데. 그거는 자기가 또 부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부인을 했대요? 난 남편 할. 아니 아무튼 대단합니다. 근데 굳이 2개월 남겨놓고 저렇게 경질했어야 될까? 뭐 그 정도로 해먹을 중요한 게 있었거나 일본이? 뭐 그러니까 2개월을 남겨두고서라도 뭐 감독을 바꿨을 때 우리한테 뭐 그 윗대가리들한테 뭐 굉장한 이득이 온다. 뭐 그런 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대부분은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뭐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 왜 저러기 쉽지 않죠. 전 세계 어디서나 갑자기 개 뜬금없이 일이 벌어졌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윗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맞습니다. 이제 할리로지치가 일본에서 이제 뭐 기자회견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일본 축협에 이제 홍보팀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팀이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엄플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야? 엄플이 아예 불가능할 수준의 폭로가 있을 거다. 이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궁금하네요. 궁금하긴 해. 뭐 약간 이런 거 예상컨대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선수 밀어주기? 그게 나오면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윗대가리들이 우리나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윗대가리들이 일본 윗대가리들이 할릴로지치한테 선수는 꼭 뽑으세요. 뭐 안 뽑으면 계약 파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예상해 봅니다. 뭐 그런 종류의 뭐가 아닐까. 문제일 수도 있겠다. 뭐 아무튼 재밌겠다. 빨리 기자회견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개꿀잼이고요. 뭐 남의 나라 일이라서 저희는 팝콘을 잘. 자 다음 소식입니다. 16번째입니다. 한국축구협회가 독일 출신의 미하엘 밀러를 지도자 수석 강사 겸 유소년 정책 수석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분이 막 뭐 독일 대표팀의 이제 U18, 뭐 도르트문트의 뭐 유스팀, 뭐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굉장히 그런 유명한 분인가 봐. 다양하게 발굴을 했나 보구만. U18 뭐 15, 17 뭐 그런데 되게 다 다양하게 계시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을 박지성 선수가 되게 많이 그걸 했대요. 이분을 데려오는데. 박지성 선수가 또 한국축구협회 유스 전략 본부장인가 그쵸. 그거 아니십니까? 맞아요. 독일엔 밀러가 많다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17번째입니다. 이거는 리버풀의 챔스 16강 진출에 쿠티뉴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마야? 다시 리버풀의 챔스 16강 진출에 쿠티뉴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챔스 메달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분석입니다만 팬들은 선수들 다 주고 남으면 살라 한 개 더 줘라. 일부러 매기려고 주는 거면 인정한다. 뭐 이런 인정.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쿠티뉴라면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근데 쿠티뉴는 솔직히 안 받습니다. 저도요. 아이 그 받아서 어디다 자랑하냐. 뭐 팀원들한테 자랑할 거야? 야 리버풀 우승했는데 내가 받았다. 이러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수아레즈랑 이제 둘이 눈물 흘리면서 이제 막, 그러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제가 쿠티뉴라도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내 친정팀이 나를 생각해서 주는 그건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있... 생각하면 또 그냥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16강 그 가는데 조별 예선에서 한 게 또 많잖아 쿠티뉴가. 맞네요. 그렇네요. 골도 많이 넣었고 헤트트릭도 했고 그때. 맞아요. 근데 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냉담하네. 저거 되게 웃겼어. 선수들 다 나눠주고 만약에 남으면 그거 살라 더 주라고. 그 약간 인정. 너무 웃겼어 그게. 자 다음 소식입니다. 18번째 소식입니다. 퍼거슨이 로마 바르셀로나의 챔스 2차전 경기 중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스페인의 언론 스포르트에 의하면 퍼거슨이 경기를 직관하러 간 것은 바르셀로나의 사무엘 움티티를 관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리뉴가 퍼거슨에게 움티티의 기량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근데 무리뉴가 시켰다고 가나요? 그러게 그건 그래. 구단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얘긴가? 아 그랬을 수도 있다. 맨유 구단 측에서 퍼거슨 감독이 가서 감독님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하는데 좀 가실 수 있을까요? 뭐 아 그러면 그렇죠. 갔다 오신 김에 저기 로마 여행도 좀 하시고.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은 갈 그렇게 수가 하면은 있겠네요. 뭐 단경이 가서 야 그렇군요. 야 움티티 잘하더라 야. 야 리누야 움티티 잘하더라 걔. 잘하더라. 야 여기 패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퍼디난드다. 야 잘한다 얘 차기 퍼디난드다. 그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뭐 무리뉴가 영감님 다녀오세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스카우트처럼 부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제 그렇네. 그런 게 역시. 있었겠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겠네. 긍정적으로. 그렇죠. 자 긍정적으로. 다음 소식입니다. 19번째 소식입니다. 네. 토트넘과 스토크 시티의 두 번째 경기 중 1대1 상황에서 에릭센의 결승골이 터졌는데요. 한데없이 경기 후에 케인이 내 몸에 맞고 공이 골대로 들어갔다 라면서 득점자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아 진짜 영상 라이브로 봤거든요. 진짜 왜 저랬을까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저는 케인이 왜 그랬을까. 한 근본 킹으로 불리었던 케인이 진짜 진짜 그 득점왕 타이틀 아니, 앞에서 뭐가 화닥 몇 번을 돌려봐도 스쳤나? 아니 어깨도 안 맞았거든요. 어깨 쪽으로 공이 날아갔거든요.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또 이렇게 획가닥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논란이 된 게 케인이 내 딸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좀 추했어요. 많이 취했어요. 아니 뭐 걸 수는 있는데 이게 그 골 하나가 딸의 목숨을 걸 것 그 정도로 중요했나. 그러게. 약간 이거는 차라리 내 목숨을 걸겠다. 이러면 차라리 뭐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진짜 조롱은 안 저 당하지. 정도인가? 그치, 조롱은 뭐. 안 당하지 저렇게. 차라리 자기 목숨이면은 저 정도로 진짜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인데. 그러니까 애긴데. 뭐 아무튼 이제 현지 언론이랑 팬들 사이에서도 뭐 올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팀이 이겼으면 됐지. 팀 승리보다 개인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냐. 맞아. 이러면서 막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제 에릭센의 결승골이 결국에 케인의 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인정이 되긴 됐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 득점으로 인해서 이제 잉글랜드 출신인 케인을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 프리미어리그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듯합니다. 이제 이집트 출신인 살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진짜 좀 뭐가 있어. 뭐가 맞아. 냄새가 많이 나요. 맞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진짜 케인은 지금 케인이랑 에릭센은 어떨까요 지금? 내 생각엔 둘이 지금 말 안 한 지 한 일주일 됐어. 아니 에릭센 그 인터뷰 보니까 세레머니는 케인의 골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같이. 에릭센 인터뷰로 아니 세레머니 가서 하는데 그냥 나도 같이 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이게 참 둘이 사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에릭센이면은
뚝달.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 진짜. 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의란 정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 맞아. 살라랑 리버풀 선수들도 인스타에다가 아 맞아. 맞아. 네, 아무튼 뭐 이 골이 인정됨으로써 케인은 시즌 25호 골을 달성했고요. 이제 앨런 시어러와 티에리 앙리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3시즌 연속해서 25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뭐 아무튼 리그가 이제 6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1위 모하메드 살라와의 격차를 4골 차로 좁히며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래요. 뭐 잘해보세요. 축하합니다. 네.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20번째입니다. 블래터 전 피파 회장이 축구 순수자로서 보자면 너무 빠른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주심들이 VAR 시스템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 이런 생소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바보 같은 짓이고 관중들도 불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요. 맞는 말인데. 이분이 이제 2015년에 그렇죠. 비리 스캔들로 그렇죠. 회장에서 이제 퇴임을 하고 자격정지를 8년을 받았다가 이제 항소하셔서 6년으로 줄었죠. 맞는 말인데 이제 저분이 하니까 좀 그렇잖아 왜 우리도. 그래. 21번째입니다. 레알과 유벤투스의 챔스 8강 2차전 경기 막바지에 PK 선언에 강력하게 항의한 부폰이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날두는 그들이 왜 항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바스케스는 뒤쪽에서 태클을 당했고 그들이 파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바스케스가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별명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독특해. 진짜 창의력 대장인가? 근데 이게 빼박 퇴장이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너무 추하더라. 경기 끝나고서도 키엘리니가 인터뷰로 저게 말도 안 된다. 왜 퇴장이냐. 뭐 또 이탈리아 언론들 이탈리아라서 당했다. 좀 자기들 지금 몇 년 전에 주작한 건 생각 안 하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추합니다. 추해요. 아무튼 갑자기 말미에 재밌는 경기를 하다가 다음 소식입니다. 22번째 소식입니다. 호날두가 챔스 15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처음으로 11경기 연속골이라고 하는데요. 종전의 기록은 02-03 챔스에서 바니스텔로이가 가지고 있는 9경기 연속 득점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메시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밀어내고 역대 챔스 한 시즌 최다골 3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게 1, 2위 기록도 소유자가 호날두라고 하는데요. 1위 기록은 13-14 시즌에 세운 17골, 2위 기록은 15-16 시즌에 세운 16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시즌에 1위를 갈아치울 가능성도 상당히 다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2경기, 최대 3경기가 남았으니까 그렇지. 충분하죠. 부상만 조심하면.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축구 이야기입니다. 최근 4천여 명의 서포터들 그리고 선수들, 매니저들의 투표에 의하면 가장 시끄러운 홈팬과 가장 시끄러운 원정팬 1위는 리버풀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게 시끄럽다는 게 쟤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응원 소리가 크다 이런 의미고요. 그렇죠. 또한 리버풀의 응원가인 You Will Never Walk Alone 또한 EPL 최고의 응원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멋있지 이거는. 멋있더라. 이번에 챔스에서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필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나오는데 진짜 소름 돋아요. 소리 막 촤. 근데 진짜 저런 거 경기 직관하면은 소름 돋겠다. 소름 돋지. 저런 곳에서. 저때 맨시티 버스에다가 저것만 안 던졌어도